10월 첫째 주는 한기 남하로 인한 급격한 기온 하강, 태풍의 접근 등으로 인해서 날씨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2일 수요일 15시 날씨 흐름을 이끌어가는 대륙권 중간고도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강하게 유입되고 한기축이 다가옵니다. 남쪽에서는 태풍 크라톤이 발달합니다. 10월 첫째 주 급격한 날씨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29일 일요일 21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북서쪽을 보면 시베리아에서 몽골, 중국 내륙으로 파인 고침골 뒤에서 한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보면 중국 동부로 이동한 티벳 고기압에서 기압마루가 서해로 확장하면서 알대 제트 길이를 만주로 밀어 올렸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상공은 따뜻한 공기에 덮여 있으나 바람이 대륙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남동쪽으로 후퇴했고 남쪽에는 열대 저기압 제비, 열대 사이클론 크라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주 급격한 날씨 변화를 초래하게 될 두 주역은 북서쪽 고층골과 북상하는 열대 사이클론 크라톤입니다. 열대 저기압 제비는 일본 먼 남쪽 해상을 지나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름 형태를 보면 제비는 산만한 모습인 반면 크라톤은 원형으로 잘 갖춰진 모습을 갖추고 있고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북동쪽에서 확장한 기압마루에 들어서 대체로 맑은 날씨이고 대륙 고기압이 발달하는 북서쪽은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층 불안정으로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성질이 다른 두 지단 사이에 2차 가을 장마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크라톤이 약 2일 정도 머무는 필리핀 북부 해상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30도이고 크라톤은 따뜻한 해상에서 다량의 수증기와 열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열대 사이클론 내부의 대류 활동을 방해하는 윈드 시어가 5에서 20노트로 약해서 저층에서 수렴된 공기가 원활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층권과 대륙권 경계인 권계면이 위치한 100에서 250 헥토파스칼 구간에서 사방으로 기류가 활발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간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저층에서 수렴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대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높은 해수면 온도, 약한 윈드 시어, 활발한 고층 발산 등 주변 환경이 좋아서 크라톤은 24시간 이내에 3등급 중형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일 오전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티벳 고기압은 서해까지 확장했고 티벳 고기압을 돌아보는 바람과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함께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9월 20일 9시 현재 크라톤은 중심기압 986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60노트, 국제기준 강한 열대폭풍, 기상청 기준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풍속이 4노트만 강해져서 64노트에 도달하면 국제기준 1등급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29일 오후에 위성정상에 눈이 형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크라톤은 3등급 태풍으로 발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9월 29일 21시 동북아시아가 티벳 고기압 마루의 영향권에 들어 582고도선이 만주를 지나고 북서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파이고 있습니다. 크라톤을 움직이는 힘은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티벳 고기압 마루와 북태평양 고기압 마루입니다. 티벳 기압 마루가 남하하는 고층골에 눌려서 약해지고 북태평양 고기압 마루가 서쪽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크라톤은 10월 1일 오전까지 서북서진하면서 세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라톤이 서북서진을 멈추고 북으로 방향을 돌리는 10월 1일 오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마루가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확장합니다. 한기를 동반한 고층골이 남하하고 한기 전면에 전선이 형성됩니다. 9월 29일 오후 만주를 지났던 582선이 남해안으로 내려가면서 고층에서 이미 한기가 들어옵니다. 티벳 고기압은 남해안은 고층골에 눌려 중국 남부로 추측합니다.
10월 1일 9시 해수면기압 1기도입니다. 발달한 대륙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확장하면서 가을 장마 전선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는 고기압에 막혀서 서북 서진을 멈추고 북으로 방향을 돌리기 직전입니다. 오후에 가을 장마 전선이 중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건은 크라톤을 돌아보는 습한 기류가 전선으로 유입될 것인가입니다. GFS와 ECMWF가 예상하는 10월 1일 15시 해수면 기압과 850헥토파스칼, 해발약 1500m 바람 1기도입니다. 두 모델 모두 대륙 고기압이 중국 동해안까지 확장하면서 북풍 계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찬 북서풍이 서해로 남하면서 전선으로 유입되고 크라톤에서 습기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2일 수요일 15시 500헥토파스칼 1기도입니다. 582선이 동중국해까지 남하하고 한기축이 내려옵니다. 아직 한기축이 도달하지 않았지만 찬 북서풍이 이미 대륙으로 유입됩니다. 10월 1일 북으로 전향한 크라톤은 대만 동해안을 스치며 북상합니다. 10월 2일 오후 해수면기압 1기도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동해와 남해까지 확장했고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전선대가 형성됩니다. 크라톤의 진로는 대륙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간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수치예보 모델이라고 해도 향후 일주일까지 대륙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과 수축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크라톤의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보 기간이 길어지면서 모델들이 예상하는 진로의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합동태풍경보센터는 모델들이 예상하는 진로의 중간값을 취하고 있고 10월 4일 금요일 오전 제주 먼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GFS와 ECMWF, 앙상블 모델이 예상하는 평균 해수면 기압 1기도입니다. 10월 상순 후반부에는 대륙 고기압이 약해지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FS는 서해안으로 기압골이 파이고 크라톤의 서해 북상을 예상합니다. 반면 ECMWF는 기압골이 대한해협 방면으로 파이고 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대표적인 두 모델의 예상에 차이가 있지만 크라톤이 남해로 북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멀티 모델이 예상하는 서울 기온입니다. 내주 초부터 기온이 내려서 주 중반과 후반 최저 수준에 달했다가 주말에 기온이 회복되었고 이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 모델들이 내주 말에 기온 상승을 예상한다는 것은 한반도 주변 지역의 기압이 낮아지고 크라톤의 진로가 북 또는 북동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서해 북상을 예상하는 GFS 진로에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모델은 ECMWF와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델들이 예상하는 진로가 남해에서 갈리기 때문에 현재 가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크라톤이 남해로 북상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후 예상 진로는 불확실성이 크고 크라톤이 북위 30도 부근으로 접근하는 내주 후반 좀 더 확실한 진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